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18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2022년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관련해서 한번 보실 건데요. 음, 해외 주식 투자 시 유의사항입니다. 요즘에 서학개미라고 하죠. 보통 이제 동학개미는 우리나라 국내 주식에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SK 하이닉스 같은 우리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걸 말하고요. 서학개미는 해당 미국이나 뭐 중학개미도 있죠. 중학개미는 중국에 투자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께서 요즘에 많이 늘어나셨습니다. 저 또한 해외 주식에 지금 투자하고 있고요. 한번 보시죠. 소비자 정보 주요 내용인데요. 금감원에서는 자주 제기되는 민원 내용 및 처리 결과를 분석해서요. 금융권역별 금융 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금투권역의 금융 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이고요. 2020년 이후 소위 서학개미를 중심으로 해외 주식 투자가 크게 증가했죠. 코로나 이후죠. 그리고 관련 이제 민원 역시 꾸준하게 이제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주식 투자 시요. 상이한 투자 환경으로 인한 투자 위험성 및 매매 수수료 등 소비자가 특별히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으니까요. 소비자 유의사항 보시면 크게 이제 세 개입니다. 첫 번째는 해외 주식 투자 시 결제 지연 등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외화증권 매매 거래 계좌 약관, 꼭 약관을 확인하셔야 되겠죠. 약관에 기재된 위험성, 그리고 증권사 책임 범위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권리 내역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 배당이라든지 주식 분할, 주식 병합 등이 있겠죠. 이 권리 내역이 발생한 해외 주식 종목이 현지 거래소에 거래 중이더라도 국내에서는요, 권리 내역 반영에 시간이 걸려 매매가 제한될 수 있음을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인데요. 주문 체결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 달라서요. 증권사별 그리고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음을 꼭 참고하셔야 되고요.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건별 최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는 점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럼 해외 주식 투자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죠. 해외 주식 투자 시 결제 지연 등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외화 증권 매매 거래 계좌 약관에 기재된 위험성 그리고 증권사 책임 범위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매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 사례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보시죠. 첫 번째 민원 사례는 김 동글동글 님은 이제 별표 증권을 통해 NYSE에 상장된 해당 종목을 시장가 매도 주문 접수하였으나 거래가 멈춰 체결되지 않았고요. 정상화된 이후 최소 주문 시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해서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보상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NYSE에서 해당 종목에 대한 트레이드 홀트가 이제 수차례 발생, 5분간 정지죠. 수차례 발생한 데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고요. 민원은 기각됐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요. 민원 사례 두 번째인데, 김땡땡 씨는 땡땡 증권을 통해 런던 거래소에 상장된 해당 종목을요. T일 매수해서 T 플러스 3일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현지 사정에 따른 결제 지연으로 매도할 수 없는 바 조속히 처리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민원 제기 이후 주식이 결제 입고된 거죠. 입고되어 민원이 해소되었다고 하네요. 소비자 유의사항은요. 보시면
첫 번째 이제 해외 주식 투자 시 해당 국가의 제도, 법규 및 매매 방식 등이 우리나라와 상이하므로 개별 증권 거래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요. 매매 제한이나 결제 지연 등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외화증권은 국내 자본시장 법령에 의한 국내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 관련 정보 접근과 취득이 제한적이고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에 대한 부분 꼭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미국 주식은 국내 주식과 달리요. 상한가와 하한가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30%로 제한하고 있고 예전에는 15%였죠. 어, 그래서 이제 예상치 못하게 변동성이 커질 경우에는 트레이드 홀트 같은 이제 해당 종목의 매매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매매가가 정상적으로 체결되었다 하더라도요. 일부 해외 주식 시장에서는 결제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리고 해외 주식 투자는 국내 주식보다 참여 기간, 예를 들어서 현지 거래소, 현지 브로커, 외국 보관기관 이런 이제 참여 기관들이 많아서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이제 경우 보상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화 증권 거래 약관에서는 국내 증권사에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예탁 보관의 지연 또는 불능 발생 시 국내 증권사가 책임지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권리 내역에 대한 부분인데 주식 배당, 주식 분할, 주식 병합 등이 이제 권리 내역이죠. 이 권리 내역이 발생한 해외 주식 종목이 현재 거래소에서요. 거래 중이더라도 국내에서 권리 내역 반영이 시간이 걸려 매매가 제한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민원 사례 그럼 보겠습니다. 전 땡땡 씨는 네모네모 증권사를 통해서요. 땡땡땡땡 3배 ETF 인버스 ETF 종목을 매수해서 보유하던 중 5월 17일 1500대 1로 병합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모네모 증권사에서 해당 종목에 대해 5월 17일부터 26일 중 거래 정지로 지정해서 높은 가격에 매도할 기회를 놓쳤고 이로 인해 투자 손해를 본 것은 부당하므로 증권사에 손해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보면은 해외 주식에 권리 내역이 발생하는 경우 국내 증권사에서는 투자자 계좌부에 해당 권리 내역을 이제 반영할 때까지 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하고요. 해당 내용은 해외 주식 거래 설명서를 통해 설명하였음을 확인해서 민원이 기각됐다고 합니다. 해외 주식은 권리 관련 업무 등이 사전 예고 없이 그리고 특별한 공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고요. 발생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종목에 대해 매매가 제한될 수 있음을 꼭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인데요. 보시죠. 주식 분할 및 병합 등 권리 내역이 발생한 종목이요. 현재 거래소에서 효력 발생일부터 거래가 되고 있더라도요. 국내 증권사가 투자자 이제 계좌부에 해당 권리 내용을 반영할 때까지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하고요. 이 과정에서 각 증권사별로 거래 정지 기간이 상이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증권사별 종목별로요. 효력 발생일에 바로 거래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권리 내역을 증권사가 예외적으로 선반영해서 거래가 정지 없이 계속된 경우이므로 각 증권사의 해외 권리 내역 발생 사항 안내 시 거래 정지 여부 및 기간 등을 사전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주식 수량 변동을 수반하는 권리 발생의 경우 다수의 참여 기관, 외국 이제 중앙 예탁 기관이 있을 거고요. 외국 보관 기관, 한국 예탁 결제원, 즉 국내 이제 증권사가 이런 다수의 참여 기관이겠죠. 참여 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있어 효력 발생일을 T라고 하죠, 보통. 발생일 이후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해외 주식 권리 내역 반영 처리 절차가 아래와 같이 있는데요. 보시죠. 외국 발행사가 있고요. 그리고 권리 지급 T일 효력 발생일이죠. 근데 이제
외국 중앙 예탁기관이 권리지급 배정을 확정하고 현지 그리고 외국 보관기관이 권리지급 내역을 통지하게 됩니다. 예탁결제원에요. KSD라고 부르죠. 그리고 권리지급 배정 처리를 국내 증권사로 요청을 하게 되고 권리자별 권리 분배가 되는 그런 플로우를 보실 수 있고요. 참고로 권리 정보 통지는 T1장 개시 전 권리 정보 통지 받으면 대부분의 증권사는 해당 종목 거래를 정지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이죠.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는 주문 체결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 다르죠. 이게 증권사별 그리고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건별, 최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는 점 꼭 확인해야 되겠죠. 아는 게 진짜 힘입니다. 이런 부분 공부가 필요하고요. 무탁, 무작정으로 이제 투자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민원 사례 보시면요. 김땡땡 씨는 마름모 증권을 통해 런던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매매했다고 합니다. 수량 금액과 관계없이 건당 최소 수수료가 부과됐다고 하고요. 10 영업일간 565만 원을 매수했고 320만 원 매도한 결과 거래 수수료가 55만 원이 부과되었고 증권사 대비 최소 수수료도 높았다고 합니다. 최소 수수료는요, 결제 수수료, 예탁 수수료 등을 감안해서 산정한 수수료라고 하고요. 주문창 유의사항 등의 최소 수수료 적용 국가임을 명시했다고 해서 해당 민원이 기각됐다고 하네요. 소비자 유의사항 보시면 어, 해외 주식 거래 시에는요, 통상 국내 주식 투자 시보다 위탁 매매 수수료가 높을 뿐만 아니라요, 환전 수수료, 기타 거래세, 뭐 예를 들어서요, SECP 같은 이제 기타 거래세 등도 지불해야 한다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해외 주식 중개 시는 현지 브로커 수수료, 시세 수수료, 그리고 주식 보관 비용 등 여러 재반 비용이 소요되어 통상 국내 주식보다 높은 위탁 매매 수수료가 책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 위탁 매매 수수료는요, 증권사별,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고요. 이는 증권사별로 다른 현지 브로커를 통해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주문 체결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증권사별로 다르므로 보관 잔고에 대해 국가별로 상이한 예탁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국내 증권사에서는 해외 주식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최소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고요. 거래가 많은 국가에 대해서는 마케팅 차원에서 면제하고 있으나 거래가 많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실제 재반 비용을 고려해서 징수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영국 주식의 경우는 이제 결제 수수료, 위탁 수수료 등을 감안해서 최소 수수료를 건당 부과하고 있으므로 거래 체결 전 이제 수수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죠. 음,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었는데요. 요즘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서학개미가 많이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상황을 돌이켜 보자면 어, 나라에서 돈을 많이 풀었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해당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여러모로 국민들이나 서민들을 위해서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이게 근데 그 돈이 들어간 곳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이 있어서 부동산 폭등이 일어났고요. 또 이제 서학개미처럼 아니면 그 투자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이제 계좌로 많이 들어간 유입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투자되었고 그럼으로써 이제 버블이 발생했고요. 지난 1년 동안은 그 버블이 거치면서 1년 내내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요 근래 이제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하지만 좀 더 봐야 될 문제고요. 이게 실제로 추세가 변화된 건지 아니면 기술적 반등인지는 좀 공부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음, 지켜봐야 될 사항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공부한
그런 기반을 토대로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 또 심화될 수도 있고요. 여러모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종료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미국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어, 미국의 디폴트도 지금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 그러진 않겠죠. 하지만 그거에 대한 정보들은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어, 뭐 동학개미도 많아졌죠. 삼성전자 투자자도 거의 600만에 돌파했다고 예전에 그런 기사를 봤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서학개미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뭐 예를 들어서 저도 뭐 TQQQ나 아니면 SOXL 같은 세배 레버리지도 투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여러 이제 미국 주식도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세요. 이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진짜 주옥 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해외 주식 투자하는데 이런 내용을 모르시고 투자하신다면 절대 안 되고요. 그런 것들 꼭 꼼꼼하게 체크해 가면서 나에게 어떤 부분이 유리하고 어떤 부분이 불리할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알고 지금 해외 주식 투자해야 될지 기본적인 거는 베이스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 꼭 공부하시고 그 외에도 제가 다음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지만 내일 새벽이죠. 내일 그리고 오늘 이제 시작하는 아침 정말로 어, 어느 아침보다 행복하시고 기쁜 하루 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